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늦가을의 서울 금요일 저녁. 가로등 불빛이 길 위를 조용히 적시고 붉게 물든 은행잎이 찬바람을 따라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도시의 분주함이 서서히 가라앉아가는 그 시간, 고속 버스터미널 근처의 한 허름한 식당 안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국물 끓는 소리가 따뜻하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 식당의 한쪽 창가 자리.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의 여성이 조용히 들어서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서유정 올해로 52, 30년 가까운 군 생활을 거쳐 현재는 육군 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단단한 신념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이었다. 잠시 후 짧은 단발머리에 밝은 네이비 니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반갑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한나영 32세, 서유정의 직속 부하이자 최근 실전 훈련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하사관이었다. 그녀는 아직 어린 티가 살짝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강하고 또렷했다. 둘은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똑바른 자세와 또각또각 절제된 걸음걸이에서 누가 보아도 군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많이 기다리셨죠, 사단장님. 아니야. 너도 오늘 고생했을 텐데 괜찮은 건가? 두 사람은 마주 앉자마자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정성껏 내놓은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 그리고 김치와 나물 몇 가지로 소박한 저녁을 시작했다. 밖은 제법 쌀쌀했지만 국물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김과 함께 둘 사이의 분위기는 어느새 따뜻하고 다정해졌다. 나영 하사, 오늘 훈련 말이지. 서유정은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를 군에서 보아온 일에 오늘만큼은 정말 감탄했어. 그 집중력, 그 결단력. 후임들도 다들 자네를 보며 많이 배웠을 거야. 그 말에 나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사단장님.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오늘도 중간의 순간 판단이 좀 늦어서 그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서유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누구나 있지. 중요한 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야. 군인으로서의 성장이라는 건 완벽함보다도 매 순간에 진심으로 임하는 마음이야. 나영은 그 말을 곱씹듯 조용히 끄덕였다. 그녀에게 있어 서유정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공정했고 부하들에게 신뢰를 먼저 주는 리더였으며 때로는 따뜻한 언니처럼 때로는 엄격한 교관처럼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나영에게 있어 군대라는 낯선 공간을 견뎌내게 한 기둥이자 롤모델 그 자체였다. 사실 말이야 서유정은 국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땐 매일이 전쟁이었어. 혼나고 무시당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더 많이 증명해야 했지. 그래서 결심했었어.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그 순간 나영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묵직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말했다. 사단장님, 사실 전 가끔 두려웠어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걸까? 진짜 내가 군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장님과 같은 분을 가까이서 뵐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저는 행운입니다. 서유정의 입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다. 그건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믿음이었다. 식당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두 사람만의 공간은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듯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창밖에 버스 불빛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스치고 은은한 트로트 음악이 식당 안의 배경처럼 흘렀다. 그렇게 그들의 저녁은 흘러갔다.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며 군복 너머의 인간적인 마음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 고요한 평화가 깨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고요한 평화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 한나영이 유정의 말에 미소를 머금고 따뜻한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려던 그 순간 식당 출입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다. 순간 마치 누군가가 공기를 찢은 듯한 묵직한 기운이 실내 전체를 훑고 지나갔다. 야, 여기 자리 있냐? 오늘 우리 쏜다. 제대로 놀아보자고. 젊은 남성들 6명이 비틀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 사이에서는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몸에는 허름한 가죽 재킷과 진한 향수 눈에 띄는 문신이 드러난 티셔츠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대화는 거칠고 저속했고 얼굴엔 술 기운과 함께 거만한 미소가 떠 있었다.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젊은 어머니는 조용히 달래며 아이의 눈을 손으로 가려주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로 눈을 마주보며 무언가 말을 삼키는 듯한 얼굴을 했다. 심지어 주방에서 국을 푸던 식당 아주머니조차도 잠시 국자를 내려놓고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리 없어. 여기 제일 좋은 자리 내놔. 이모 뭐해? 그 무리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를 중심으로 주변 일행들이 비웃음을 흘리며 식당 안 손님들을 향해 음흉한 눈빛을 던졌다. 마치 이 공간이 전부 자신들만의 놀이터라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었다. 서유정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천천히 그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예리한 분석과 계산이 빛처럼 번뜩였다. 일행 6, 대화 방식으로 보아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 리더는 덩치가 크고 음성에 자신감 있음, 술이 잔뜩 취했고 위협적인 행동 가능성 높음. 한나영은 그들의 등장의 순간 눈이 동그래졌지만 곧 본능적으로 유정의 눈치를 살폈다. 유정은 여전히 침착하게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단장님, 저희 자리 옮길까요? 나영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괜찮네. 유정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우린 거의 다 먹었고 이 자리도 우리 돈 내고 정도 앉은 자리야. 괜히 물러날 필요 없어. 유정의 말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그 안에는 여성이기 이전에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곧 그 불청객들은 둘의 테이블 바로 옆에 있는 자리로 다가왔다. 의자를 거칠게 밀고 앉으며 주변 손님들을 흘겨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여기 소주 5병 그리고 비싼 안주 싹 다 내놔. 오늘 분위기 쩐다. 그들의 대화는 순식간에 식당 전체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저속한 농담과 여성을 향한 노골적인 성희롱성 발언, 그리고 끊임없이 터지는 웃음소리는 누구라도 고개를 돌리고 싶게 만들었다. 유정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듯 조용히 젓가락을 놓고 물잔을 들어 입가에 댔다. 하지만 손의 미세한 떨림은 그녀가 이 상황을 그저 넘길 생각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야.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랐던 훈련 중 상황과 유사한 긴장감이 다시금 피부에 닿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제 막 진짜 악몽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침묵은 무기이기도 하고 방패이기도 하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조차 무너진다. 시계는 저녁 8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식당 안 공기는 더욱 짙은 소주향과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에 무거워졌다.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을 제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작은 공간은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유정은 여전히 차분하게 젓가락으로 그릇을 정리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나영 역시 식사를 거의 마친 상태였지만
어깨는 긴장으로 바짝 올라가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무리 중 한 남자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덩치가 크고 눈이 풀린 듯한 남자였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한 걸음 두 걸음 식당 안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의 동선은 마치 의도된 듯 나영이 앉은 의자 뒤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랜디에게 그 순간 그는 나영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며 자신의 하반신을 교묘하게 그녀의 팔과 다리에 밀착시켰다. 손등이 그녀의 허벅지를 스치고 몸 전체가 그녀의 어깨를 누르듯 지나갔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발이 헛디뎠네요. 아가씨, 괜찮으시죠? 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나영의 얼굴을 아래 위로 훑으며 술기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근데 다리가 참 고드시네요. 군복 안에 감춰두긴 아까운 몸매 아닙니까? 혹시 오늘 밤 오빠랑 특별한 시간 한번 어떠세요? 순간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뇌가 순간적으로 마비된 듯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떨리는 눈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런데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순간 그 남자의 뒤에 앉아있던 다른 일행들이 터트린 웃음이었다. 야, 진짜 대박이다, 군인한테. 저런 말 하기 쉽지 않으는데 찍어 이건 특종이다. 그들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카메라를 켰다. 나영을 향해 렌즈를 들이대며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플래시까지 켜고 말이다. 이야, 군복 입은 여자가 민간인한테 욕하는 장면. 이거 유튜브 올리면 100만 조회수 각이야. 식당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퍼졌다. 어떤 손님은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고 어떤 이는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그 장면을 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나영은 눈물이 터질 듯 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듯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그러나 차갑게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서유정.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고 심지어는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처럼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정리하고 반쯤 남은 밥그릇을 살짝 옆으로 치우며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시선은 그 남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한나영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지만 그 옆에 있는 서유정은 이미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의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때로는 울음은 항변이 되고 떨림은 분노로 바뀐다. 그녀는 터질 듯한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한나영의 두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처럼 젖어 있었고 두 손은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꽉 움켜쥐어져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로 가득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지? 군인이니까 참아야 해. 여성이니까 조용히 있어야 해. 사단장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 보여드릴 순 없어. 하지만 아무리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 해도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가빠지고 있었다. 감정은 어디론가 터져 나갈 구멍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한계는 무너졌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손은 자신을 만졌던 남자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있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요. 지금 이건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욕이에요. 식당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떨리는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나영이 바랐던 것과는 달랐다.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보이던 중년 남자가 키득거리며 다가왔다. 오, 우리 아가씨 성깔 있네. 우린 그냥 칭찬한 건데 그걸 성추행이래. 요즘 애들은 말도 못 붙이게 하네. 아주. 그는 뻔뻔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다른 일행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우리가 뭐 틀린 말 했냐고 예쁘다고 해준 건데 왜 그리 예민하신가? 군인이면 군인답게 조용히 밥이나 먹지. 감정 조절도 못하네. 그들의 말은 한나영의 존엄성은 물론이고 그녀가 입고 있는 군복과 계급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 자체를 조롱하는 듯한 말들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계속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이어갔다. 야, 이거 진짜 웃기다. 여군이 술 취해서 민간인한테 화내는 장면. 이 군기 빠진 여군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올리면 조회수 100만 각이다. 그 말에 나영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가 되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악랄한 인간들이 진짜 존재한다는 걸 그녀는 다시 한번 경고했다. 지금 당장 그 영상 삭제하세요.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또다시 조롱과 비웃음뿐이었다. 어디 신고 한번 해보시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경찰이 잡아갈까. 오히려 아가씨가 우리한테 시비 걸고 폭언했잖아. 우린 증거 영상도 있다고. 군인이 민간인 때리는 장면 뉴스에 나오면 아가씨는 군복 벗어야 할걸. 그들은 심지어 나영의 군인이라는 신분을 역으로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영은 말 그대로 무력감에 빠졌다. 아무리 내가 외쳐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이 세상은 들어주지 않는구나.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차올랐고 그녀는 간신히 사단장 서유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어깨에 아주 따뜻한 손이 닿았다. 조용히 아주 단단한 손길이었다. 나영아사 이제 괜찮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바다처럼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부터는 내게 맡기게.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자비도 없었고 온기조차 사라져 있었다. 그건 군인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건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조용한 분노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 서유정은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동작. 식당 전체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뭔가가 바뀌려 한다. 그녀는 손으로 나영의 떨리는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이제 진짜 괜찮다. 조금만 뒤로 물러나 있어. 지금부턴 내가 처리하지. 그 말에 나영은 순간적으로 굳었던 어깨의 긴장이 풀리며 그녀도 모르게 눈물을 한 줄기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모욕감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다. 는 깊은 안도의 표현이기도 했다. 서유정은 테이블을 돌아 조용히 그리고 정면으로 그 무례한 무리 앞에 섰다. 그녀의 옷차림은 여느 중년 여성들과 다르지 않았다. 검은 바지에 짙은 회색 코트 단정한 머리와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그 어떤 명품이나 군복보다도 압도적이었다. 그녀 앞에 선 순간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무리의 기세가 순간적으로 꺾였다. 뭐야 이 아줌마는 그들 중 한 명이 허세를 부리듯 말했다. 아까부터 왜 계속 쳐다봐요? 우리가 뭐라도 잘못했습니까? 서유정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그들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범죄자의 정체를 꿰뚫는 수사관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식당 안에 있는 누구도 그 목소리를 흘려듣지 못했다.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와 돌처럼 단단한 위험이 담겨 있었다. 성희롱 불법 촬영 협박 모욕.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한 사람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다.
그 순간 촬영하던 남자가 황급히 휴대폰을 자신의 뒷주머니에 감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유정의 눈은 정확히 그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 손에 든 기계 1위네. 뭐라고요?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지. 그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며 침묵을 잠시 만들어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천둥같이 울리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 소속 서유정 소장이다. 그 순간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헌병 둘이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전기 순찰 중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들어온 것이다. 헌병들은 서유정을 보자 바로 멈춰서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장님, 외출 중에 이런 장소에서 뵙게 될 줄이야. 무슨 일이십니까? 그 짧은 경례 한 번이 서유정의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그제야 양아치 무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진짜 소장님이라고요? 어쩌지? 우린 그냥 술 마셨던 건데. 그러나 이제 변명은 소용이 없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무게는 때로 더욱 무겁다. 내가 소장님 앞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우리 이제 큰일 난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주 한 병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떠들던 그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까까지 키득거리던 입술은 굳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유정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행동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법적 범죄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스마트폰을 뒤로 감추고 있던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영상. 지금 당장 제출하지 않으면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헌병에게 넘긴다. 남자는 순간 움찔하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유정에게 내밀었다. 그 손끝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다. 서유정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다른 손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영상 파일을 찾아내고 파일 정보까지 캡처한 후 증거물로 봉인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없이 냉정하고 군인답게 정확했다. 이제 그녀는 헌병 쪽으로 돌아섰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6명을 군형법과 형법에 의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시오. 헌병 두 사람은 바로 구속 절차에 들어갔다. 수갑을 꺼내든 그 순간 무리 중 하나가 뒤늦게 무릎을 꿇고 외쳤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린 그저 술에 취해서 장난이었어요. 다른 한 명도 따라 울먹였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린 이런 무서운 분인 줄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들의 비굴한 외침에 서유정의 얼굴에는 조금의 연민조차 비치지 않았다. 기회를 줄 사람은 나도 헌병도 아닌 법이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너희들이 방금 저지른 범죄는 국가 공무원인 군인에 대한 협박 성추행, 미수 불법 촬영,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공공질서 교란까지 포함된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부대 본부와 관할 경찰서에 동시에 보고를 넣었다. 제3군단 소속 서유정 소장입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민간인 6명이 현행법 위반 사유로 구속되었습니다. 현장 증거와 증언 모두 확보했습니다. 즉시 경찰 및 군 수사당국 출동 바랍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유정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10분쯤 뒤 식당 앞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 2대 군용 헌병, 지프 1대.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군 수사요원들이 빠르게 식당으로 들어섰다. 헌병과 경찰은 순식간에 무리를 분리수갑했고 스마트폰 소지품 신분증을 회수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사람들 조사 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니 구속수사로 바로 전환하시죠. 서유정의 단호한 요청에 경찰 측 요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한 명의 남성이 울먹이며 외쳤다. 우린 그냥 조금 장난처럼 그런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요. 그 말에 서유정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 장난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이다. 그리고 돌아선 순간 식당 안 여기저기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건 단지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 냉정함, 그리고 한 후배를 지켜낸 따뜻한 리더십에 대한 깊은 존경의 박수였다. 정의는 소리 없이 깊게 스며들고 진심은 그 뒤를 따라온다. 양아치 무리가 경찰차와 헌병차에 태워져 식당을 떠난 후 식당 안은 마치 길고 깊은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공기에 잠겼다. 모든 손님이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막은 곧 터져나온 우레와 같은 박수에 의해 깨졌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통쾌한 장면 실시간으로 본 게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군인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박수는 점점 커졌고 식당 안에는 존경, 감사함도 감탄이 교차하며 따뜻하게 퍼졌다. 서유정은 그 모든 시선 앞에서도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그녀가 처음부터 원했던 건 박수도 존경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부하를 지키고 군인의 명예를 지켜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 2잔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아이고, 소장님, 그리고 저기 아가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꼴 보게 해서 제가 다 죄송합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저희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저런 사람들 와도 그냥 눈 감고 넘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나서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식당 안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보냈다. 그래, 저런 분이 진짜 군인이지. 우리나라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내 딸도 군대 가겠다고 하는데 이 장면 보여주고 싶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 밤 식당 안에 모인 모두의 마음속에는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 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나영은 여전히 눈가에 눈물이 맺혀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두려움도 수치심도 아니었다. 그건 깊은 존경,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자의 잔을 들고 서유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장님,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혼자였다면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서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맛은 평소보다 더 진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나영의 손등을 천천히 잡았다. 괜찮다, 나영하사.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겪은 이 사건 절대 잊지 말자. 군인이라는 건 단지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단 것만이 아니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갔다. 진짜 군인이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동료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결의를 가진 사람이야. 나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이 맺힌 빛이 있었다. 그건 오늘 밤이 결코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신호였다. 그때 식당 벽에 걸려있던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 자막이 뜨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과 협박 불법 촬영을 저지른 민간인은 6명이 현장에 있던 군 간부의 지휘와 경찰 헌병 협력으로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는 가림 처리된 용의자들의 모습과 함께 현장에서 진술하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수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등 복합적인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영은 말없이 뉴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서유정 소장을 향해 깊이 숙였다.
그녀에게 이 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건 인생의 전환점이자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은 날이었다. 빛은 위로부터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식당 안은 이제 다시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이전의 그것과는 분명 달랐다. 그 안에는 묵직한 감동이 남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진짜 존재감이란 무엇인가를 느낀 듯 조용히 그러나 경건하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 한나영은 여전히 따뜻한 유자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를 머물렀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을 헤매고 있었다. 내가 군인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은 오늘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진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군복의 무게라는 것이 단지 물리적인 옷의 무게가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실감했다. 군인이란 단지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올곧은 가치와 신념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영하사, 서유정의 조용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따뜻한 시선으로 나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겪은 일, 물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오히려 오늘이 너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날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네. 나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유정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 안에는 자신의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왜냐면 진짜 군인이 됐다는 건 단지 실력이 늘고 계급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 진짜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너는 그 질문 앞에서 피하지 않았고 비록 힘들고 무서웠지만 끝까지 스스로를 지켰어. 그게 바로 진짜 성장한 군인의 모습이야. 나영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절망의 무게가 아니라 자부심의 깊이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사단장님, 그녀는 말없이 유정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저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서유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마치 동생을 토닥이는 언니처럼 나영의 등을 조심스럽게 다독였다. 앞으로 나가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의 이 기억, 이 감정 꼭 간직해. 그게 네가 앞으로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한나영은 그 말에 천천히 그러나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 밖 밤하늘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 위로 서울의 가을밤을 수놓는 수많은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은 마치 오늘 밤 용감했던 두 여성 군인을 축복하듯 고요하고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분명 나영의 마음에도 서유정의 눈동자에도 조용히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혼자 걷는 길도 함께 걸으면 따뜻해진다. 식당의 문이 열렸다. 서유정과 한나영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을 나섰다. 밖은 이미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 고속버스 터미널 앞의 대로변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손을 꼭 잡고 귀가 중인 연인들 택시를 잡으려는 직장인들의 그림자가 도시의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나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생각보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별빛이 가을 공기를 가르며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오늘 밤 하늘 이상하리만큼 깨끗하네요. 서유정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만큼 오늘 너도 마음속이 맑아졌다는 뜻 아닐까.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가벼운 농담의 여유와 함께 견딘 밤에 대한 위로, 그리고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된 각오가 함께 담겨 있었다. 길을 걷는 내내 나영은 유정의 옆모습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저 강한 군인으로 엄격한 지휘관으로만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처럼 보였다. 서유정의 발걸음은 한결같이 절제되어 있었고 그 걸음 속에는 수많은 시간과 책임의 무게 그리고 부하를 품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나니 더 두렵고 망설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에 서유정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놀람보다도 기쁨이 먼저 새며 있었다. 나영은 이어 말했다. 단지 강한 군인이 아니라 옆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군인, 존경받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사단장님처럼요. 유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선 거야.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아주 잘 내딛었지. 그 순간 나영의 눈동자에는 다시 한번 결의에 찬 불빛이 담겼다. 그것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걷기만 했다. 그 어깨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흘렀고 그 발끝 아래로는 작은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다. 그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전우의 증표이자 앞으로 어떤 풍파가 와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밤 서울의 가을 하늘 아래 두 여성 군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특별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세상을 지탱한다. 다음 날 사건이 벌어졌던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식당은 예상치 못한 관심 속에 분주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SNS에 올린 짧은 영상들과 목격담, 그리고 뉴스에서 소개된 군 간부의 침착한 대응은 하룻밤 사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군인의 품격이란 이런 것이구나. 저런 상관이 있다면 나도 군대 가고 싶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의 모습이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는 서유정 소장, 여군 영웅, 군인의 명예 같은 단어들이 올랐다. 언론은 연달아 인터뷰 요청을 보냈지만 서유정은 어떤 매체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군인답게 평소처럼 조용히 부대로 복귀했고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한나영 역시 그날 이후 더 강해진 눈빛으로 부대 생활에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존경 응원, 그리고 연대. 하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곁에 사단장님이 계셨기에 용기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 그날 밤 그녀의 외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침묵을 깬 용기였는지였다. 서유정은 회의 중 조용히 후배 장교들에게 말했다. 군복을 입은 우리들은 단지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국민의 희망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지. 그 말을 듣던 많은 이들이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어 덧붙였다. 진짜 영웅이란 불빛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 필요한 곳으로 먼저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날 밤 이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 영웅의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졌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곁을 지켜주는 상관의 모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울음 속에서도 정의를 외친 하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정의를 지킨 두 명의 여성 군인이 그 영웅이었다. 에필로그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따뜻해진다. 몇 주 후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식당. 그날의 사건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조용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러런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식당 한켠에 작은 사진 액자를 하나 걸었다. 그 안에는 두 여군이 조용히 유자차를 나누며 웃고 있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액자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는 소란스럽지 않지만 가장 멀리까지 울린다. 2024년 가을 평범한 두 군인이 남긴 특별한 밤. 세상을 바꾸는 건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오늘도 용기를 낸 평범한 당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지 두 여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도 한나영 하사처럼 억울함 속에 입을 닫고 혼자 견뎌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서유정 소장처럼 겉으로는 강해 보여야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외로웠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겪은 부당함, 당신이 내디뎠던 작은 용기, 혹은 당신을 지켜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가 겪었던 순간들, 나에게 영웅이 되어준 사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 가족, 직장 동료에게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처럼 따뜻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당신의 용기는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한마디는 또 다른 이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